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액이 묽고 물처럼 흐르는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은 약간의 점도를 가져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 정액이 너무 묽고 물처럼 주룩하고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회성으로 어쩌다 한 번 정도 나타나는 이런 증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증상이 장기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질환이다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정액이 너무 묽다, 그래서 정청증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청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액이 이상정액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정상적인 정액의 성상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액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정액하고 어떻게 다를 때 우리가 이제 정청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정액은 색은요, 그 회백색이나 유백색을 띱니다. 이게 백색인데 회색을 띠거나 연한 노란색을 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점도는 약하게 끈적거립니다. 약하게 끈적거린다. 젤리 형태를 띌 수 있어요. 약간 묽은 젤리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사정 후에 15분에서 30분 후쯤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액화가 됩니다. 아주 물처럼 묽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런 묽고 물처럼 흐른다는 건 사정하는 그 당시에 너무 주르륵 물처럼 흐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정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너무 묽어졌네? 이건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양은 얼마냐? 정액은 통상 2에서 6cc 정도가 평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WHO 기준에 의하면 1.5cc 이상이 되면 정상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액의 pH 농도는 7.2에서 8.0 사이의 약 알칼리성입니다. 여성의 질 안쪽이 산도가 높습니다.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 알칼리성이야만 정자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pH 농도는 약한 알칼리성이다. 그리고 정자량은 전체 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서 약 5% 정도 되어야 정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정액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이 점도가 너무 떨어지는 증상이 바로 정청증인데, 이 점도가 떨어지는데 관여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게 바로 정낭입니다. 정낭에서는 정낭액을 발생시키는데, 우리가 그 정액은요, 정자랑 전립선액이랑 이 정낭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정낭액은 전체 정액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낭의 주된 역할은 정자가 흐를 때 정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자의 주된 구성 성분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과당입니다. 이 당을 활용해서 정자가 활동을 하고 이동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충분하지 못하면 정자 활동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지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정액을 어느 정도 점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응고인자가 바로 이 정낭액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도 갖고 있어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게 아까 우리 정액을 오래 놔두면 한 15분에서 30분 지나면 액화된다고 그랬잖아요. 물처럼. 그렇게 끈적거리거나 점도 있는 물질을 액화시키는 물질이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입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왜 섞여 있느냐? 요거는 여성 그 자궁 경부가 점도가 되게 대체로 높아요. 그래서 정자가 여기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궁 경부에 있는 점액을 액화시켜 가지고
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액이 쉽게 그 작은 경부를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스타글란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작은 경부의 점액을 액화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이 프로스타글란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 정액을 오래 놔두면 얘 때문에 이제 액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 점도는 여기에서 정낭에서 이 응고인자, 단백질하고 이 응고인자 조건 때문에 정낭의 점도가 결정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액이 이렇게 묽고 물처럼 흐른다는 건 이런 요소들이 많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요렇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제 추적해보면 몇 가지를 조금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일단 사정 빈도가 너무 많았어요. 단기적으로. 사정 빈도가 너무 많아서 소모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정액에 대한 소모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새로운 단백질과 응고인자가 유입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웃풋이 너무 많으면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영양적 기초가 안 좋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응고인자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영양소, 이게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실제로 흡수가 되고 이동이 되고 그다음에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 영양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양불량 상태일 수도 있고, 일단은 단백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섭취를 적게 하는 것도 있고, 섭취는 했지만 설사 등을 할 수 있겠죠? 흡수가 잘 안 돼. 네, 그래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는 됐지만 전달이 잘 안 돼요. 말초 모세혈관을 통해서 여기 정랑가에 잘 이동을 해야 되는데, 고혈당이라든가 혈당이 너무 높다든가 아니면 혈액 내에 중성지방이 너무 높다. 중성지방 농도가 높아가지고 혈액 안에 있는 이런 영양소들이 정낭 쪽으로 제대로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이 너무 끈적거리고 걸쭉하다 보니까. 그러면 잘 먹어도 이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주, 술을 좀 많이 먹거나 하는 이런 요인들도 이런 것들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일과성으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반복될 경우, 사정할 때마다 항상 물처럼 너무 묽고 이렇게 물처럼 흐르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정자의 활동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여기에다가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정낭 자체의 조건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낭염이겠죠. 정낭에 이제 어떤 염증성 변화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 아, 이게 근본적인 문제들이 뭔가가 있구나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정 최근에 너무 좀 과로가 있었다. 자주 사정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걸 좀 금욕도 하고, 설사가 있었다. 그럼 설사를 좀 줄여주는 노력도 좀 하고, 영양소 섭취가 좀 부족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고단백으로 영양을 좀 섭취를 해준다든가 하는 노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주라든가 뭐 혈당이나 중성지방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식사 조건을 좀 바꿔준다든가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금욕이라든가 식사 조건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한 정청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오래되거나 이런 경우는 약간 비가역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 조금 힘들 수 있고, 또 이 정청층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문제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기능이 약화되는, 발기능이 약해진다든가 그런 문제, 또 성욕감퇴가 있다든가 하는 문제랑 같이 이제 병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좀 받아서 회복을 도모하는 게 좋습니다. 회복은 잘 되니까요. 치료하시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좋아집니다. 자, 오늘은 이게 우리 정액이 물처럼 묽어지고 흐를 때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